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2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 언론에서 방탄검사 그렇게 별명을 붙였죠. 권력을 방어하는, 육탄 방어하는 그런 방탄검사 별명을 붙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그때 특별감찰반, 특감반 반장을 지냈습니다. 이전 정권 때까지 강주지검 목포지청장을 거쳐서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직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죠. 그런데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검사장이 돼서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발탁이 됐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 반부패 강력부는 과거에 특수부라고 불렸던 아주 핵심 부서입니다. 그 막강한 부서인데 거기에 부서장이 됐고 그 이후에 법무부 검찰국장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빅4 요직 중에서 검찰총장만 빼고 3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3가지를 거치는 사이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또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는 사이에 노골적으로 권력 수사를 방해한 일들이 많은데 잘 알려진 몇 가지만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조국 사태가 터졌죠. 조국 사태가 터지니 그때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 윤석열 총장 빼고 끌거러니 윤석열 총장 빼고 특별수사팀 꾸리자 그런 제안을 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때 처음 이성윤 이름이 막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후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권력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죠.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부정개입 의혹 지금 13명이 기소됐는데 그때 처음부터 기소하면 안 된다. 이거 처음에 혼자서 홀로 주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소를 반대했을 뿐 아니고 이진석 상황실장 그때 당시 산업정책비서관 이 울산 그 시장 선거 관련 공약 개발을 도와줬다. 그 혐의를 받고 있죠. 상황실장 추가 기소 이것도 최근까지 수사팀이 추가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묵살을 하고 뭉개고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선수사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수사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선 그 상태를 계속 끌고 있었죠. 또 채널A 사건 그때 이 사건에서도 한동훈 검사장 기소하면 안 된다 불기소 의견을 수사팀이 냈는데 이거 역시 뭉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불기소하면은 그 추미애 장관이 같이 이성윤과 같이 이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징계위에 해부할 때 그때 한동훈 수사 감찰을 방해한다. 수사도 방해하고 감찰도 방해한다. 그런 이유를 댔기 때문에 한동훈이 불기소되면은 무혐의 처리돼 버리면은 그것이 다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도 대검에서 원래 반부패 강력부에 배당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묵살하고 일반 고소고발 사건 다루는 조사부에 배당을 했죠. 그리고 최강욱 또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과 이동재 대화 내용 거짓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데 이 역시 기소도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든든한 뒷배경이 됐던 추미애 장관이 지금 물러나는 과정에서 또 힘이 빠지고 문재인 정권도 후반기에 들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성윤이 자꾸 뒤로 물러서는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석 상황실장 추가 기소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어거지로 지금 기소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을 일반 고소 사건 다루는 조사부에 배당을 했다가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경제범죄형사부에 또 재배당을 했고 최강욱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것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성윤이 노리는 바는 검찰의 빅4 중에서 빅3를 했으니까 다음은 검찰총장이겠죠. 윤석열이 7월 달에 물러나면은 검찰총장을 하고 싶을 텐데 문재인 정권이 시켜주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검찰총장은커녕 본인이 검찰 안에서 지금 자리 보존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본인 개인 문제뿐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건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자,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원지검이죠. 수원지검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방검찰청이 대검찰청의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수사의 관건은 지금 지휘라인에 있는 친문 검찰의 간부들이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선 검찰 수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 의혹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불법적인 출국 금지, 이것이 1차적 의혹인데 김학의에 대해서 이것이 더 발전이 돼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2차로 은폐, 조작에 나섰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원지검 경찰 3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사건 개요가 이렇습니다. 2019년 4월에 법무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익법무관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국 금지와 관련한 정보를 흘려서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정보 유출, 이것을 안양지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지청이 이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김학의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사건,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다. 뭐 가짜 사건 번호, 내사 번호를 달아서 그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를 했죠.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안양지청 수사검사가 당시 법무부 출입국 그 본부의 서기관에게 전화로 조사를 하면서 그 경위를 물어봤는데 그때 서기관이 한 말이 이거 수사하면은 검찰도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지휘란에 있죠.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계속 압박성 전화가 온 겁니다. 정보 유출 그 수사만 진행을 하고 추가로 다른 수사 하지 마. 그 서기관이 다친다고 했던 그 수사 하지 마.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수사팀에 그 수사 종결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문구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야간에 급박하게 출국 금지 절차가 진행됐고 내사번호의 부여 주체인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됐으므로 추가 수사 계획 없다. 수사 종결한다.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라 해서 그렇게 받아서 이것을 수사를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대검 반부패부장이 바로 이성윤입니다. 그래서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은 불법 출국 금지 당시에 동부지검장에게 내사번호를 사후 추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죠. 그것이 또 하나 있고 그 과정에 개입했던 겁니다.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그 과정에 개입을 한 혐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안양지청에서 하는 안양지청이 인지를 해서 다른 수사를 하다가 인지를 해서 확대한 그 사건 지금 본질이죠.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불법 출국 금지 그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수사 지휘라인에서 수사를 차단해버린 거죠. 이 과정은 공익신고인 신고서에 상세히 쫙 나옵니다. 날짜별로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까지 다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하면 검찰이 공수처 출범하기 전에 충분히 수사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법무부 신고서에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추가 수사를 중단하려는 취지로 연락이 왔다. 자, 이런 정황을 보면은 공익신고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소속일 가능성이 높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사검사일 가능성, 그리고 아니면은 또 간부일, 검찰 간부일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익신고인의 여지가 지금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에게 공익신고를 했죠. 국회의원에게 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이 검찰에 넘겨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이 됐는데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성윤과 같이 근무했던 이른바 추미애 이성윤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 수사를 한 달 동안 뭉갰습니다.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뭉갰죠. 그러니 이 공익신고인이 아마 검찰 가능성이 높은 이 공익신고인이 한 달 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면은 또 특히 검찰은 추미애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각 지검을 추미애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서 검찰에서 뭉갤 수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특검,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죠. 특검이나 아니면은 공수처를 통해서 해야 한다. 자, 이렇게 그때만 해도 공수처, 지금 이런 형태의 공수처가 될 줄 모르고 어쨌든 별도 검찰이 아닌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익신고시에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개요가 언론에 알려졌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성윤 사단이 장악한 안양지청을 배제를 하고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옮긴 거죠. 사건을 재배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원지검에서 이성윤이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불법 출금 의혹에서 시작이 됐지만, 출국 금지 의혹에서 시작이 됐지만,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 경위, 이것이 더 중요한 수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수사 중단, 이것은 어떤 상층부, 지금은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지만은 그 위에 또 누가 있을지 모르죠. 뭐 뻔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안양지청 수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것이 상부의 개입으로 중단이 됐다. 이 의혹. 이것은 문재인 정권, 촛불 정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들, 어떤 권력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자행됐던 은폐, 조작,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큰 사건입니다. 과거에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도 이 독청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은 나중에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나서 결국은 탄핵이 됐죠. 물러났습니다. 결국은 닉슨이 하야하는 그런 빌미가 된 것이 독청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한 것. 그것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성윤발 검찰 게이트라고 부르러도 무방할 텐데, 이 검찰 게이트는 폭발력이 엄청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성윤이 방탄검사로서 정권을 지키려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이성윤 리스크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상당히 큰 게이트가 되면서 전국이 급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송국근의 혼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